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은 보통 단속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음주 측정입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마치면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 날인하시고 일단 기과하시게 되고요.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청하게 되고 출석일을 조율하신 후 피의자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해 주니까 그걸 받아서 기과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식 재판을 받은 후에 판사님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측정 거부를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통상 0.2%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처벌이 시작되는 수치인 0.03%에 가까운 수치인 경우 혹은 운행 거리가 짧거나 전날 밤에 음주하고 나서 상당 시간이 경과하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종종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상승기이기 때문에 만일 적발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내라면 이런 점이 참작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감형이 어려울까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초범의 경우에는 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만일 재범의 경우라면 초범보다는 가중처벌되는데요.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만일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라면 0.03%에서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만일 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만일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아니라 이 정식 재판을 통해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단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보통 검사가 1에서 2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면 집행유예 혹은 7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감형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형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이고요. 그 외에 적발 경위, 음주운전 주행 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도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단속 이후 내가 치료나 교육을 받는 등 금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당연히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담당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경우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로 단속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분이 종사하시는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분이셨는데요. 이 사안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다는 점,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었고 적발 당시부터 순순히 음주운전 측정에 응했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요. 그에 대한 증거로 반성문뿐만 아니라 단속 적발 다음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상세 사용 내역,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또 현재 편찮으신 할머님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직을 잃는다면 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관련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고 직장도 잃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만 이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를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